그대들의 결혼 생활은 안녕하시오.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면 기쁜 일이고 어떠한 이유로 노년에 혼자 지내고 있을 수도 있어.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요. 하지만 어려울 것도 없다오. 혼자 되고서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돌릴 때보다 삶이 즐거운 사람도 있어. 그렇다면 행복한 것과 불행한 것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요? 그대들은 어떠하오? 우리가 젊었을 적엔 가족의 행복만을 쫓아 살아왔어. 후회는 없다 하여도 노년에 홀로 되었다면 앞으로의 인생은 스스로를 위해 살아보는 것은 어떻소? 돌이킬 수 없다면 현재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삶을 만끽해 보시오. 어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겠소. 할아버지 남씨는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 60세에 은퇴하여 10년간 경비 일을 하였소. 남들은 은퇴 후에 재취업이 쉽지 않은데 그나마 은퇴 후 1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소. 70세가 되는 동안 인생의 굴곡은 셀 수도 없이 많았고 그 애환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열흘 밤낮으로도 부족하오. 그 시대 누군들 안 그랬겠소. 남씨는 70세가 되어 경비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 70세가 되어서야 일 없이 진정으로 쉬게 된 남씨는 노후에 대한 걱정이 되긴 했지만 한동안은 해방감 또한 느꼈다오. 무료해진 일상에 남씨는 아내가 다니던 노인정에 가끔 같이 나가기도 했소. 가끔이지만 오랜만에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어울리니 활력이 생기는 것도 같았다오. 노인정에 가지 않는 날이면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있었소. 모처럼 휴가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 하지만 남씨의 아내는 남씨와 생각이 달랐어. 애들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는데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을 때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한두 달 쉰다고 줄어들 살림은 아니었어. 노후를 위해 준비한다고 했지만 풍족하지는 않았던 터라 남씨도 어느 정도 후에 소일거리를 찾을 생각이었어. 하지만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일을 나가라는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오. 그동안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그 끝이 초라하게 느껴졌어. 아니,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일했으면 됐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일하라고 바가지를 긁어? 무슨 바가지를 긁었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면 나가서 좀 놀다 오던가. 그러니까 나보고 나가라는 소리 아니야. 내가 집에 있는 게 그리 마음에 안 드나?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나도 끼니 챙겨주느라 어딜 가지도 못하니까 그렇지. 늘상 노인정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남씨가 집에 있는 날이면 아내도 집에 있었기에 하는 말이었어. 아내의 말에 남씨는 할 말을 잃고 서 있다가 그대로 집 밖으로 나갔어. 늘 혼자 있다가 좁은 집안에서 둘이 부대끼니 남씨의 아내는 불편했어. 그 마음도 이해는 갔지만 서글픈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오. 평생 식구들 굶기지 않기 위해 일한 남씨의 새끼를 챙겨주는 것이 그렇게 귀찮은가 싶기도 했다오. 이제는 내가 쓸모없어져서 괄시하나 싶기도 했어. 한참을 바깥에서 방황하던 남씨는 해가 지고서야 집으로 돌아갔어.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을 말하고 앞으로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 지인을 따라 소일거리를 찾아볼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생각이었어.
하지만 남씨가 문을 열었을 땐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오. 아니, 말도 안 하고 어딜 간 거야?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소. 벨이 울리기를 한참 아내는 전화를 받고선 두 딸 그리고 손녀들과 함께 놀러를 갔다는 것 아니겠소? 내가 지난번에 말하지 않았어요. 애들이랑 하루 놀다 온다고. 사람이 말을 하면 좀 새겨 듣지. 아내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남씨만 쏙 빼놓고 놀러를 갔다는 것도 황당했다오. 나만 두고 이렇게 갑자기 가면 어떡해? 애도 아니고 하룻밤을 혼자 못 있어요. 허참. 전화를 끄는 남씨가 느낀 감정은 소외감이었어. 나는 가족이 아니라 돈만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구나. 일을 그만두고 자존감이 떨어졌던 남씨는 가족마저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였소. 그리고 아내가 없는 하루 동안 남씨는 스스로에게도 놀랐다오. 밥을 혼자 챙겨 먹기도 힘든 자신이 바보같이 느껴졌소. 식기며 반찬이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 저녁은 굶고 다음날 아침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어. 가정주부였던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남씨는 할 줄 아는 일이 별로 없었다오. 다음날 아내가 돌아왔을 때 남씨는 이제 집안일에도 좀 손을 보태야겠다고 다짐했어. 그러던 어느 날 있었던 사건으로 남씨의 인생은 크게 바뀌었어. 아내 없이 노인정에 들렀던 남씨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다오. 같은 노인정에 어떤 홀로 사는 노인과 남씨의 아내와의 추문이었어. 평소에도 잘 어울렸던 노인이었어. 유독 살갑게 대해줘서 남씨와도 사이가 좋았다오. 남의 말로 들은 아내의 이야기에 얼굴이 뜨끈해진 남씨는 도망치듯 노인정을 나왔어. 그리고는 그날 딸들과 1박 2일 놀러를 간다던 그날 아내가 그 노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나이 먹고 동네 창피하지도 않아?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겠어요. 그러고는 아내는 이혼을 입에 올렸다오.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니요? 외도를 한 아내가 화를 버럭 내며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망연자실했소. 이 나이에 아내와 헤어질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남들이 황혼이혼이다 결혼이다 떠들어대도 남의 이야기로만 흘려들었었다오. 그 길로 아내는 갈라설 때까지 당분간 딸의 집에 있겠다며 집을 나가버렸다오. 가출한 부인 이야기는 건너 듣기만 했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미처 몰랐다오. 남씨는 허무함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소. 아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제대로 차려 먹지 못하니 이혼이 두렵기도 하였소. 한편으로는 아내가 이러다 말겠지 하는 기대도 가졌다오. 하지만 서류 정리만 안 되었다 뿐이지 그날 이후로 남씨의 혼인 생활은 막을 내렸다오. 일평생을 일해온 남씨. 나이가 들자 가족에게는 따돌림을 당하고 아내의 외도로 이혼까지 당해 불쌍하다 생각할 것이요. 아내의 말을 들어보자면 그녀에게도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식이 독립한 후에 둘밖에 남지 않은
황혼의 나이에 알콩달콩 살지 못하고 부부가 갈라섰다는 사실 아니겠소? 그렇다면 둘이 각자 하나가 된 삶으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긴긴 세월 둘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홀로 잘 살 수가 있겠소? 그거 남씨의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오. 인생의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온 것이라고 생각하오. 혹시 그대가 이러한 이유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 황혼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할머니 노씨는 할아버지의 오랜 폭언과 정신적 학대에 지쳐 70이 가까운 나이에 이혼을 하였소. 이혼하는 과정도 이혼한 후의 삶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었다오. 간절히 원하여 남편과 갈라섰지만 나이 들어 크게 변화한 삶에 적응하는 것은 금방 되진 않았소. 하지만 이제 노씨는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말한다오. 노씨는 최근 탁구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일 출근 도장을 찍고 있어. 운동이라고는 태어나 처음 하지만 실력을 떠나서 몸을 움직여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하루하루가 설렌다오. 동호회 활동을 하다 보니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어. 남편과 자식들밖에 모르던 노씨는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어. 친해진 동호회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가끔은 저녁에 만나 막걸리를 즐기기도 한다오. 운동은 젊은이들만 하는 줄 알고 살았지만 같은 탁구 동호회에는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 노씨가 탁구를 치는 모습을 보고 동호회 친구들이 놀리듯 말한다오. 아니, 70살 같지 않게 몸이 날래네. 그러면 노씨도 웃으면서 대답한다오. 나도 아직 짱짱하다고. 미처 이런 삶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던 노씨는 새로운 인생에 적응하느라 바빴소. 이혼의 괴로움은 이미 넘어간 책장처럼 지나간 일이 되었다오. 인생의 다음 페이지를 쓰고 있는 노씨는 홀로 된 삶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고 하였소. 늙어서 혼자 살면 챙겨줄 사람도 없어서 어째? 날 챙겨줄 사람도 없지만 내가 챙길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편해. 자식들도 저 살기 바쁘기 때문에 내 한 몸 내가 챙기는 게 편하다고 노씨. 자식 키울 땐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자식이 독립했을 땐 남편 챙기느라 본인 스스로를 돌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녀는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나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어 먹고 언제든지 원할 때 외출할 수 있는 현실에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하였어. 노씨 사는 거 보니까 나도 혼자 편히 살고 싶네. 주위에서 종종 노씨에게 이런 말을 한다오. 홀가분한 삶도 좋지만 각오도 단단히 해야 해. 홀로 된 삶에 적응하고 그것을 즐기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노씨는 이렇게 대답한다오. 노씨는 아직도 종종 새벽에 깨어나 비어있는 옆자리에 놀라기도 하오. 때때론 적막함의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어. 하지만 본인이 택한 선택에 결코 후회하지는 않았소. 나이 들어 홀로 되는 일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코 한순간에 괜찮아지지는 않소. 홀로 된 삶을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법이요. 나이 들어 혼자 되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주겠소. 첫 번째, 남의 눈치를 보지 않소. 남의 눈치만 보다가 하고픈 것 하지
하지 못하고 산 세월이 길지 않소? 남편 없이, 아내 없이, 그리고 자식 없이 혼자 되어서 타인의 눈치까지 보며 살기엔 남은 인생이 아깝구려. 이 나이에 이혼했다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자식들이 욕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지 마시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소.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고민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위해 살아야 하는 시작점이 40이라고 말하였소. 40이 훌쩍 넘은 우리들은 과연 이 말처럼 되었소. 우리는 남들이 인정해 주길 바라는 욕구 때문에 자유의지로 살아갈 수 없어.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도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면 언제쯤 자유로워지겠어? 두 번째, 홀로 지내는 시간이 두렵지 않소. 누구나 갑자기 홀로 살아가야 한다면 겁이 날 것이요. 하지만 홀로 살아감에서도 행복, 즐거움은 느낄 수 있다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아주 많지 않소? 내 스스로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 사는 방법을 깨우쳐야 하오. 법정 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어.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 명심하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순간순간 자각하라. 한눈 팔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남의 말에 속지 말고, 스스로 살피라. 이와 같이 하는 내 말에도 얽매이지 말고, 그대의 길을 가라. 이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룬다. 끝으로 덧붙인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너무 긴장하면 탄력을 잃게 되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기도 어렵다.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홀로 되었어도 의미 있게 즐겁게 사시오. 홀로 살아감에도 연습이 필요하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극복한다면 둘이 아니어도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오. 세 번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오.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는 좁아지고 만나던 사람만 만나게 되고 그조차도 나중에는 불편해지는 때가 오기도 하오.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오. 하지만 홀로 잘 사는 사람은 타인과도 잘 지내요. 남에게 기대하지 않고 나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지요. 그래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이요. 노씨 할머니처럼 동호회 활동도 하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나쁘지 않다오. 삶의 작은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지 않겠소? 모든 것에는 늦은 때가 없어. 무슨 일을 하든 아직 늦지 않았소. 나이 먹어 혼자 된 것이 괴로우시오. 모든 것은 한때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 비슷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려고 해보시오. 내가 틀렸던 것이 아닌가 스스로 의심이 간다면 당장 방금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구려. 그리고 이제는 나의 내면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소? 나는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 위해 늘 노력하고 싶소. 그대들도 부디 그러하길 바라오.